자, 오늘은 오토캐드 도면을 3D 맥스에서 빨리 가져오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는데, 사실은 거의 캐드 강좌에 가깝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하도 이게 질문이 많길래 왜 이게 너무 유명한 강의인데 왜 없나 싶어서 봤더니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스크립트가 막 어떤 사람 뭐 이상한 스크립트 쓰는 사람도 많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한 가지 통일된 정보가 없으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뭐 한 가지 딱 이렇게, 초보분들은 그 뭐 중수 정도 되면 이걸 찾아보지도 않았겠지만, 중수분들은 그게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뭐 아니면 혹은 둘 다 별로고 혹은 하나가 더 괜찮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지만, 초보분들은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이 엉망이고 이제 10% 정도가 좋은 정보인데 그걸 못 찾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싸리 그 10%를 제가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오토캐드 최신 버전인데 최신 버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고객에게 화를 낼 수 없으니까. 고객이 뭐 오토캐드 19 2020 버전을 줬는데 2020은 아직 없죠. 2019를 줬는데 내가 그 파일이 안 열려. 내가 캐드 버전이 낮아서. 그러면 고객한테 화를 낼 수가 없죠. 왜 이거 캐드 버전 이렇게 최신으로 적어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드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꽁투 되는 거야 그러면. 와 이렇게. 그래서 파일 받는 버전으로 이제 최신 버전 하나 놓고, 저는 보통 2007 혹은 2012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2006을 전 추천드리는데 2006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그리고 캐드는 제 메인 툴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오래는 사용했는데, 뭔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바뀌다 보니까, 저는 이 인터페이스를 적용 못했어요. 손은 빠른데 오래 사용해서. 근데 이 손이 아니죠. 여러분들 오토캐드 도스형 버전서부터 계속 한 2013, 14끼리까지 사용하셨던 분은 이 인터페이스를 도저히 적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캐드가 맥스처럼 주종이었다면 당연히 이런 인터페이스 공부를 다 하고 했겠죠. 근데 주종이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막 난 캐드만 쓴다 이런 사람은 해야 돼. 근데 일단 오토캐드를 제가 왜 점점 안 쓰냐면, 인터페이스도 인터페이스지만 너무 무거워져.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 300만 원짜리 컴퓨터에서 물론 인텔 CPU를 쓴 건 조금 빠릿빠릿한 경우도 있는데, AMD는 이제 렌더링 3D용 때문에 쓰는데 AMD에서 많이 느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난 캐드가 메인이 아니고 당연히 캐드는 자주 써야 돼. 도면 정리나 뭐 이런 걸 받아서 3D 맥스가 주종이신 분들은 저는 캐드 높은 버전 절대 추천 안 드려요. 손 빠르고 캐드 자체가 정말 빠릅니다. 같은 도면을 불러도 훨씬 빨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토캐드 같은 경우 말도 안 돼. 무슨 라이트에 머터리얼, 여기다 머터리얼 왜 넣습니까? 머터리얼 에디터 같은 기능 여기다 라이트를 왜 넣지? 누가 캐드에서 렌더링해서 보는 사람 있나? 참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고객의 니즈가 뭔지가 몰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토캐드 쓰는 회사가 3D 기능을 밥 먹듯이 해야 돼. 그러면 오토캐드에서 3D로 하겠습니까? 솔직히 개인이 사면 뭐 맥스가 뭐 한 달에 10몇만 원씩 내거나, 아니면 완전 연구 버전 지금 파는지 모르는데, 연구 버전이 진짜 900만 원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9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에요. 예. 만약 그걸로 주력으로 돈을 번다면 말이죠. 그리고 뭐 그게 회사의 매입에도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카드 결제하면 900만 원이 상당히 좀 적어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3D를, 만약에 이 업무가 3D로 해서 수익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3D 맥스를 사지. 누가 오토캐드에서, 진짜 니즈가, 정말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점점 무거워져. 캐드가 이렇게 무거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포토샵에서 누가 영상 편집한다고 포토샵에다 영상 편집 기능 넣어가지고 엄청 무겁게 만들어 놓고, 아니 영상 편집하는 회사에서는 사지 애프터 이펙터를 얼마 한다고. 또라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페이스 복잡하게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사용하기 짜증나게 만들어 놓고, 뭐 주력인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메인이 아니고 서브로 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3D 하는 사람들은 다 서브로 써. 3D가 메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제 옵션에 가셔서 오픈 세이브를 전 되게 낮춰놓고 쓰거든요. 이렇게 2014.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004. 그래서 주의할 점은 DXF로 하시는 건 별로예요. 호환성이. 그래서 2004나 뭐 2000이나 다 좋아요.
DWG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저장이 이제 포토샵 PSD랑 똑같은 거지. 포토샵 PSD의 맥시마이즘으로 그걸 체크를 해놓으면 그냥 포토샵 PSD로 어느 버전에서 최신 버전에서 CC 2019에서 저장을 해도 CC에서도 열려요. 거의 한 10년 전 버전이 C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호환성은 당연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도면을 하기에는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면이 아니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려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명령어가 들어간 거.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비가 와서 한 손 자체를 못 씁니다. 한 손으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타이핑이 느리더라도 저 손 날라다녔어요 예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독수리 탑법보다 더 느려요. 한 손으로 치다 보니까 10타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CAD 이 버전이 적응이 안 돼요. 자, 보통 P2나 저희 수업시간에도 초급반 수업시간에 약간 조금 다루는 부분인데 P2나 B, 아니 많이 다르죠. 여긴 간단하게 했습니다. P2나 B5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걸 그냥 가져오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이걸 트림으로 그냥 가져와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걸 트림으로 가져오면 아이고 3D에서 만들었을 때 여기에 벅텍스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걸 트림을 한다고 해도 벅텍스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3D에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내렸을 때 엉망이 되죠. 캡이 안 생기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 3D 맥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닫혀진 폴리라인이에요. 그래서 닫혀진 폴리라인, 도면이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닫혀진 폴리라인 명령어가 P2하고 B5를 많이 사용하는데 P2하고 B5는 장단점이 있어요. P2는 이제 셀렉트, 멀티플 셀렉트가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세세하게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고 B5는 하나하나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확실하게 닫혀진 폴리라인을 만들어 준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P2부터 먼저 사용합니다. P2. 자, 멀티플이냐? 당연히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멀티플이에요. 그냥 엔터 M 치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하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라쏘 이것도 마음에 안, 뭐 CAD 사용하면서 요건 그만할게요. P 에디트 셀렉터 오브젝트 했죠. 여기서 이제 엔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폴리라인으로 만들겠느냐? 당연히 S가 디폴트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조인이 바로 맥스에 있는 웰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WLD. 조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거리를 제일 긴 걸 기준으로 더 길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제일 긴 걸 기준으로 더 긴 게 한 이 정도 거리가 되겠지.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1256 정도 되네요. 그리고 조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되죠. 이게 P2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이보다 더 길게 해야지 그거보다 작은 게 조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부위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P2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2 명령어는 P2 한 개만 써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P2하고 B5를 같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M 누르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고 Yes 누르고 Yes 누르고 조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쟀을 때 이 최고 긴 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하라고 했죠. 근데 보시면 여기는 해결이 됐는데 여기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죠? 넉넉 잡고 1500을 넣는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죠. 여기는 이제 눌러보면 하나로 선택되지만 여기는 보시면 하나로는 선택이 되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로 선택이 안 되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죠. 4개. 뭐 CAD 왕초보들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서 그렸다고 해도 CAD에서는 선택을 하면 하나, 둘,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맥스로 말하면 웰드가 안 된 라인으로 그려져요.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긴 한데 왜 이렇게 선택이 될까 하긴 한데 하여튼 P 명령으로 이제 붙였어요. 한 개는 붙였지만 어때요? 이게 트림이나 이런 게 안 되죠. 도면은 보통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 이렇게 되면 당연히 트림으로 하고 다시 P 명령을 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도면이 이게 두 개 있는 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되게 복잡하단 말이죠. 특히나 건축 인테리어 도면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 명령으로 붙일 건 붙여놓고 이렇게 안 되는 걸 찾아야 돼. 이걸 최대한 많이 해주고 가고 도면 정리를 해야지 맥스에서 할 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맥스에서 물론 저희 정규반에서는 맥스의 상용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역시 겹쳐진 거나 이거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상용 스크립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에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바운더리 명령어로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찍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뭐 픽포인트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 참 이걸로 하면 됩니다. 말이 안 나오네. 픽포인트 하시면 이제 인터널 포인트 안쪽을 찍으라는 거죠. 그래서 안쪽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쪽이 남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선택하기도 쉽죠. 왜냐하면 아까 P2로 안 해놨으면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네 번 찍어서 지워야 되겠지만 이건 P2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밖에 있는 아이를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밖에 있는 아이를 한 번에 클릭을 딱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지워주시면 이렇게 도면에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사실 이게 아니었고 이 도면에 넘어온 거를 빨리 맥스에서 불러드리는 게 이제 오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폴더에 없구나.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 모니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왼쪽 모니터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폴더 하나 만들고 스크립트 하나 하고 리습 하나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3W 리습 많이 아실 거예요. 3W 리습은 보시면 여기 이 폴더를 보셔야 돼요. 열어서 메모장을 열면 CAD라는 폴더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명령어는 3W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토캐드에 APP 서포트 폴더에다가 복사를 많이들 하시는데 어디에다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거기다 해 놓으면 나중에 기억하기가 편하니까 거기다 하라고 말씀을 다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거기다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W) 다른 데다 나는 뭐 다른 데다 리습을 모아두고 싶다면 거기다 하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뭐 늘 말씀드린 캐드가 주종이 아니라서 여기에 보시면 오토캐드 서포트 있죠. 여기다 그냥 복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 이놈의 내 컴퓨터에 복사하는데 계속 권한을 줄 거냐고 물어보는 저희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활도 이제 메모장으로 여시면 되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도 보시면 C에 AD 폴더가 필요하구나 해서 C에 AD라고 만들어줘야 되고 카테고리가 DWG 임포트구나 알면 돼요. DWG 임포트 카테고리에 가셔서 하면 됐고 C에는 AD 폴더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AD 폴더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AD 폴더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컨트롤 C 하셔서 자기 맥스가 깔려있는 폴더에 얘는 좀 중요해요. 스크립트의 스타터 폴더에다 해주시면 돼요. 맥스 예전 버전 쓰시는 분들하고 다행히 뭐 폴더명이 똑같아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맥스의 스크립트 폴더의 스타터 저는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복사를 해 주시면 돼요. 저기는 말 그대로 윈도우의 시작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시작할 때마다 실행되는 걸 넣고 싶다고 해서 저 폴더에 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 폴더에 넣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 폴더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pp arrow ad라는 CAD 명령어가 있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app만 쳐도 arrow ad가 뜨기 때문에 app arrow ad 올라셔도 되고 적응은 안되지만 여기 보시면 manage에 여기 보시면 load application 이걸로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나옵니다. 아까 서포트에 모아놨으니까 서포트에 3W 요거 add history 반드시 캐스트 체크하시고 3W 하신 상태에서 로드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붙습니다.
3W가 히스토리 리스트에 붙었는지 확인하시고 예, 끄시면 되겠습니다. Successful Load라는 명령어가 떴으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도면만, 여기 도면이 많겠죠? 원하는 도면만 불러 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CAD를 저도 지금 처음 여기다 올린 거라 이거 CAD를 껐다 켜야 되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네. 자, 3W 해볼게요. 네, 안 꺼도 되네. 3W 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관계 파운드 찾았다고 나오죠. 이렇게 안 껐다 켜도 되네요.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 C 드라이브 가볼게요. 이 원리가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뭐 나중에는 안 보여도 되지만 이렇게 저장이 되죠. 1.dwg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원리를 보여드린 거지. 그러니까 저 폴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리를 보여드린 거지, 앞으로는 이제 저 폴더를 안 보셔도 돼요. 그냥 3W만 쳐주면 되겠고, 여기에 스크립트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보통은 단축키로 넣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단축키로 넣는다면 뭐 여기 카테고리에 DWG 임포트였죠. 맥스는 껐다 켜야지 인식합니다. 여기 있죠. 예. 이거를 툴바에 넣어놔도 되고 뭐 키보드에 넣어놔도 되고 뭐에 넣어놔도 됩니다. 저는 뭐 툴바에 한번 넣어볼까요? 단축키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키보드 탭에서 저기다 단축키를 뭐 컨트롤 I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세요. 저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툴바에 넣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WG 임포트. 자, 이렇게 해서 new 하시고 오토캐드라고 만드신 상태에서 DDWG하고 DWG 이렇게, 저는 이걸 좀 넓혀 놨어요. 글자가 긴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단추 버튼을 넓혀 놔서 이렇게 넓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 맥스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정도 1000만원 가까이 하는 툴이면 긴 글자는 알아서 길게 들어가고 짧은 글자는 알아서 좀 최적화되는 그 정도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지 같은 이 정도도 못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하는 거는 어디더라, 여기 있네요. Fixed with Texture 버튼에서 width 넓이를, 텍스처 버튼의 넓이를 이렇게 픽스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충 110이라고 줬더니 이만큼 지금 긴 거예요. 그래서 DDWG 하시면 여기서 바로 불러 들어오죠. 밀리미터로 해서 뭐 레이어, 저는 레이어 캐드에서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OK 누르시면 되겠고, 이게 싫다, 대화상자는 필요 없다, 보통 대화상자가 필요 있는 경우도 많고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DWG를 눌러주시면 대화상자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온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모디파이 하면 정확하게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게 면이 뒤집혀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뭐 상관없이 면을 다시 뒤집으면 되겠죠. 유튜브를 노멀하셔서 플립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야, 뒤집힌 게 아니었네. 근데 왜 시커멓게 보일까? 자, 그럼 뒤집힌 게 아니었으니 색을 칠해볼까요? 의외일세. 시커멓게 나온 적이 거의 없어서 문제 없군요. 뒤집힌 게 아니고 재질을 주면 문제 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맥스 강좌가 아니고 사실은 거의 캐드 강좌에 가까운 캐드 하이를 맥스에서 한 방에 들여오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3W 하셔서 이 아이를 선택하신 후에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 대화상자가 필요 없다면 DWG를 누르시면 이번엔 얘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셔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처음 들어오는데 시커멓게 들어온 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아까 보시면 면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추천 눌러주시고 저희 카페하고 블로그, 맥스맨 카페, 맥스맨 블로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스맨 블로그는 이제 왕초보 강좌 위주로 가고, 카페는 조금 왕초보 강좌도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3D 맥스 공부는 3D 맥스맨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